호박대가 수백 번 구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구르는 게 낫습니다. 저배당 깜빡이로 돈 딸 수 있습니까? 경마는 돈 놓고 돈 먹기가 아니라 돈 놓고 배당을 먹는 갬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배당 사냥꾼 강민입니다. 2017년 2월 25일 토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는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월말 경마만큼은 강민이 확실하고 두둑하게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경마 월말 경마답게 역시 빡빡한 편성입니다. 짭짤한 중고배당이 많이 나와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일요경마보다는 오히려 토요경마 쪽에서 배당을 노려볼 경주가 많이 보이고요. 자, 일요경주도 역시 배당을 노릴 경주가 있습니다만은 좀 때리고 받치는 중배당이 힘을 실어줄 레이스가 일요경마는 좀 많이 보이고, 토요경마는 배당을 노려볼 경주가 많이 보이는 편성입니다. 항상 그랬습니다만은 강민은 승부 경주를 가급적 배당이 나와줄 수 있는 경주를 집중적으로 노리고 들어갑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에서 노림수를 두는 추천 경주는 8경주, 11경주, 12경주입니다. 8경주, 11경주, 12경주 후반부에 승부 경주로 강하게 노리고 들어가고요. 이 전반부, 중반부에도 좀 배당을 노릴 경주가 있는데, 제가 이 3경주와 4경주 중에 분명히 이게 터지는 경주인데 4경주를 현장값을 살리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4경주는 현장 승부 경주로, 현장 추천 경주로 체크해 주시고요. 4경주 배당이 나오는 경주입니다. 터지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토요경마에서는 4경주 현장 추천 경주, 그리고 8경주와 11경주, 12경주, 자, 이렇게 후반부 승부 경주와 전반부 또 현장 추천 경주를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경주부터 시작합니다. 2월 25일 토요경마 1경주 국산마 육군 1000m 별정 A형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금투사가 17주 출전 공백을 갖고 나오고 있는데, 뭐 마필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또는 뭐 질병 때문에 공백기가 길어진 게 아니고요. 이 마필은 10월 30일 경주에서 빠가 식기를 했죠. 외곽으로 삐지는 빠가 식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이 금투사라는 마필은 9월 23일 날 주행심사 때도 모래를 맞으니까 좀 주춤주춤하는 그런 걸음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 10월 30일 경주 그러한 내용 때문에 강민 좀 불안하게 봤던 마필인데, 역시 이 3코너부터 외곽을 크게 돌면서 빠가 식기를 하고 2개월 정지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정지를 먹은 이후에 충분히 쉬면서 전력을 가다듬었고요. 그래서 공백기가 길어진 것이지, 이 마필이 무슨 특별하게 마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백기가 길어진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3일 주행 재검 때 내용을 보니까요, 한 3위권 인코스에서 모래를 맞고 쫓아가는데 뭐 경주 내용 전혀 나쁘진 않아요. 모래 앞벽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그런 모습입니다. 문성기수까지 딱하니 올려놨는데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릴 텐데요. 5번마 금투사는 상대 마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편성에서는 웬만하면 인정을 하고 갑니다. 5번마 금투사, 5번 금투사가 능력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지만 오늘은 편성이 너무나 허접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는 꺾고 갈 수가 없어요. 금투사를 꺾고 뭐 나머지 마필 중에 충마를 잡고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다 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5번마 금투사를 놓고 가야죠. 인기 1위가 예상됩니다만은 금투사는 놓고 가는 충마입니다. 자, 문제는 후차권인데요. 지금 인기 마필들이 안쪽에 2번마 챔프스톰, 또 10번마 브레이브업, 12번마 썸플라자,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려요.
근데 어차피 오버마 금투사라는 마필이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수밖에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후차권에서 여러 구멍을 찢어갈 수가 없습니다.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해야 됩니다. 외곽에 있는 12번마 선플라자라는 마필이 아마도 여기서 깜빡이로 팔릴 것 같아요. 페로비치 안장이면은 배당판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 겁니다. 근데 11월 18일 날 주행심사 때 내용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모래 반응도 괜찮았고요. 뭐 실전에서 즉시 가능한 전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데뷔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이게 좀 서둘러서 붙어보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외곽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12번마 선플라자가 깜빡이로 팔리는 상황은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림수를 두는 마필이 후차권에서 이 3번마 초안이라는 마필도 이게 2월 3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요,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추진이 굉장히 약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을 보였다. 3번마 초한도 요것도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고, 2번마 챔프스톰이 아마도 대끼리 내지는 준 대끼리로 팔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기록 자체는 12월 23일 날 주파 기록 자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거듭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12월 23일, 24일, 25일은 평상시보다 기록 자체가 2초, 3초가량 빨랐던 날입니다. 그래서 2번마 챔프스톰이 직전에 이 12월 23일 날 1분 3초 7의 주파 기록은 그렇게 좋은 기록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챔프스톰이라는 마필은 12월 2일 날 주행심사 때 능력 미달을 당했을 때도 내용을 보니까 이 마필은 마필의 사이즈가 처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좀 여유를 부리다가 좀 방심해서 능력 미달을 당했다, 합격을 못했다, 이렇게 복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 한 마리를 선택한다면은 2번마 챔프스톰, 그리고 향후 발전 기대치를 따져본다면 3번마 초안까지는 1경주에서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되겠습니다. 5번마 금투사를 놓고 후차권에서는 2번마 챔프스톰과 3번마 초안 쪽에 관심을 두셔야 될 1경주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2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2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5번마 호크데이, 6번마 속보다리, 8번마 안양퓨마, 10번마 폭풍전야, 12번마 동진펀치,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칼슨 기수가 재한장한 5번마 호크데이와 김동수가 재한장한 8번마 안양퓨바, 요 두 마리가 아마도 배당팔에 깜빡이로 팔릴 편성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5번마 호크데이는 직전 경주도 인기 2위 깜빡이로 팔렸어요. 하지만 강민이 책임지고 꺾어드렸던 마필 아니겠습니까? 이 마필이 1월 7일 경주 윤영민 기수가 기습 선행을 쏘고 배당을 냈어요. 그리고 직전 경주 칼슨 기수로 완전히 교체가 됐기 때문에 배당팔에 어마어마한 바람을 불었습니다만은 강민이 꺾을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왜냐하면 윤영민 기수가 고배당을 터뜨렸을 때 1월 7일 경주에서는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이었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진격의 천마라는 발빠른 마필이 있었기 때문에 직전 경주는 선행을 나서지 못하는 호크데이는 못 믿는다. 깜빡이로 팔렸어도 시원하게 꺾어버리고, 또 진격의 천마 푸른 세대 그냥 5.6배였는데 단통으로 적중을 했던 그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행을 간다는 기대감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8번마 안양퓨마라는 마필도 12월 17일 경기에서 배당판에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불었던 마필입니다만은 강근이 역시 신경 쓰지 않고 꺾었던 마필입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 경주에서 주행심사 때 주파 기록이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는데, 한 가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모래에 대한 적응력이 검증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2월 17일 날 역시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민이 그냥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졸전을 펼쳤어요. 그런데 직전 경주 말타는 거 보니까 선입으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더라고요. 직전 경주는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적중을 했죠.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 3배밖에 안 나왔습니다만은, 어쨌거나 5번, 8번 요 두 마리가 다 앞선에 가고 싶어하는 마필인데, 과연 5번, 8번 요 깜빡이로 그냥 썰렁하게 끝날 수 있는 경주냐,
하는 부분은 강민은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외곽에 있는 12번마 동진펀치, 12번 동진펀치를 주목합니다. 12월 25일 직전 경주는 주파 기록이 빨랐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기록 자체는 좋은 기록이 아닌데 경주 내용적으로요, 차분하게 붙들고 타면서 마지막 끝걸음이 살아 있었습니다. 승부 의지 자체가 사실 좀 덜덜했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은 1200으로 경주 거리를 내려왔는데 5번, 8번 앞선에서 줄서기로 끝나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결국은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쓰는 12번 동진펀치, 12번 동진펀치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나머지 마필 중에 뭐 10번마 폭풍전야 같은 마필은 제가 10월 16일 경주를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거는 한참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마필입니다. 그때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잖아요. 그리고 12월 3일 날도 뭐 아무런 내용을 보이지 못했고 직전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편성상 밀려서 10번마 폭풍전야 같은 마필 또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릴 수 있습니다만은 세게 보기는 어렵겠고 6번마 속보다리가 기본적으로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죠.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좀 편안하게 앞선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입니다. 10월 1일 경주를 보면은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섰는데 압박을 받으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도 선두권에서 좀 푸닥거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자력 승부를 기대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다. 결국 5번, 8번, 12번 세 마리로 압축이 되는 경주인데 5번, 8번이 깜빡이로 팔리지만 여기서 좀 더 관심을 두고 살펴볼 마필 12번 동진펀치는 분명 더 띄워줄 잠재 능력이 있다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3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C형 경주 3세마 경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경주입니다. 자, 이번 3경주는 추천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터지면 또 오부지게 터질 수가 있는 편성이 바로 이런 레이스예요. 안쪽에 3번마 속보태자, 또 4번마 서울볼트, 11번 대승비법, 또 2번마 아주패왕이나 10번마 뉴하이타임이나 이런 마필들, 얼레벌레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마필들이 여러 마리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이 3번마 속보태자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팔릴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1300m는 자력 승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마필로 강민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직전 경주도 깜빡이로 팔렸는데 그냥 꺾어드렸죠. 안 된다. 죽었다 깨도 안 되는 말이다라고 꺾어드렸고 12월 17일 경주에서도 배당판에 깜빡이 준대끼리까지 팔렸는데도 강민이 그냥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한 번도 실전에서 추천드리지 않았던 마필, 나올 때마다 인기바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타는 걸 보니까요 마지막 끝걸음이 많이 밀려요. 이거는 거리 적성을 넉넉하게 보기 어려운 경주 내용이다. 그래서 3번마 속보태자가 여기서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역시 끝까지 버티기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외곽에 있는 10번마 뉴 하이타임이라는 마필이 기본 스피드가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또 직전에 말 타는 거 보니까 결승선에서 좀 많이 흔들려요. 그러니까 걸음이 힘이 좀 덜 차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보여준 마필입니다. 그래서 안쪽 게이트라면은 조금 관심권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리는 조건에서 또 얼레벌레 인기바로 팔린 상황 인정이 안 되고 2번마 아주패왕이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에서 끝걸음이 죽는 걸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내축으로 기대면서 좀 걸음 자체가 밋밋했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이렇게 사나운 느낌을 전혀 보여주질 못했어요. 그래서 2번마 아주패왕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지금 어설프게 팔리는 이런 마필들이 다들 못 믿는 마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배당을 노릴 필요가 있겠는데 이 4번마 서울볼트라는 마필은 직전에 1200m 거리 적응력 무난했습니다. 11월 13일 데뷔전에서 강민이 충마로 놓고 공략했던 마필인데 그때 모래를 일부러 맞지 않고 전개를 풀어갔어요. 근데 직전에는 안쪽 펜스에서 모래를 많이 맞고도 적응력을 보였어요. 근데 결정타는 나오질 않죠. 이빠이 쥐어짠 겁니다. 정말 최적의 전개를 풀어가면서 이빠이 쥐어짰는데 오늘은 1300 경주거리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대승비법이 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로 팔릴 거고, 또 이 마필은 직전 경주도 강민이 실전마권으로 강하게 노려서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4.3배를 적중을 했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나마 인기마 중에는 11번 대승비법이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은 되죠. 하지만 오늘은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려있는 부분이 변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들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좀 노려볼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두 마리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한 마필을 제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5번마 질풍독주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11월 11일 경주에서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요. 또 10월 28일 날 주행심사 때 내용을 보면 스타트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갑자기 확 쳐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28일 날은 모래를 맞으니까 좀 이렇게 겁이 많으니까 옆에 마필이 붙여버리니까 뒤로 확 쳐져 버렸고, 11월 11일 경주는 모래를 맞으니까 뒤로 확 쳐지면서 뭐 앞선을 쫓아가질 못하는 그렇게 좀 부진한 내용을 보였어요. 그리고 12월 3일 날 데뷔전에서도 보니까요, 스타트 자체가 느린 건 아니었어요. 근데 모래를 맞으니까 확 쳐지면서 깡바닥까지 늘어졌던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을 좀 고배당으로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외곽 게이트가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다. 외곽에서 모래를 맞지 않고 이렇게 다른 마필들에게 쌓이지 않으면 오히려 이런 마필들이 고배당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날카롭게 살아있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5번마 질풍독주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11월달 주행심사 때, 그리고 10월 28일 주행심사 때, 12월 3일 데뷔전에서 스타트가 빨랐어요. 스타트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근데 모래를 맞고 겁이 많다 보니까 뒤로 확 쳐졌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오늘은 기습 선행을 쏘고 나설 수 있는 거예요. 안쪽에 3번마 속보태자보다도 또 10번만 뉴 하이타임보다도 더 빠르게 선두권을 치고 나설 수가 있겠고요. 또 선행이 아니더라도 선행만 외곽에만 딱 갖다 붙여두면,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면 5번만 질풍독주 같은 거는 폭탄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말입니다. 지금 배당판에는 거의 백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요거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경주 고배당은 5번마 질풍독주, 5번마 질풍독주를 고배당으로 반드시 주목을 하셔야 되겠고, 인기 마필 중에는 11번 대승비법을 인기 마필 중에는 좀 더 강하게 읽어줄 내용이다 라고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4경주입니다. 국산마 육군 1300m 별정 경주가 되겠습니다.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하는 고배당 현장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강민이 이번 4경주와 조금 전 3경주 두 개 경주를 놓고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어느 경주를 승부 경주로 가져가느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 3경주에서는 5번마 질풍독주라는 종합집 백판짜리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번 4경주를 강민이 승부 경주로 현장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3경주보다는 이번 4경주에 대한 확신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고배당 승부로 노리고 갑니다. 당일 배당판에 팔리는 인기 마필들 1번마 더블A, 7번마 롤 오브 썸, 또 9번마 럭키블루, 10번마 태산합정, 11번 대성루비, 뭐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팔리는 경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 다 불안해요. 강민이 놓고 가는 충마는 이 중에 없습니다. 그나마 7번마 롤 오브 썸이라는 마필이 문성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기 때문에 뭐 승부는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아주 이빠이 가는 거죠. 이빠이 가는 건데 과연 롤 오브 썸을 믿을 수 있느냐,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은 못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걸 작년 10월 달에 그때 당시 임남기수가 탔을 때에 강민이 좀 노렸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결승선에서 똑바로 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꾸 외곽으로 삐지는 거예요. 결승선에서 3, 4코너부터 계속 외곽으로 삐지면서 똑바로 가지 못하더라. 직전 경기도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붙지를 못하니까 뒤로 훅 쳐져버려요. 그러면서 마지막 끝걸음만 살짝 좀 남기긴 했는데 경주 내용적으로 뭐 월등하게 좋았던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나마 다른 마필들에 비해서 조금 더 가능성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배당팔에 올 머리로 팔릴 만한 그런 사이즈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안쪽에 1번마 더블 A가 뭐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배당팔에 좀 바람을 많이 불어줄 수 있겠습니다. 9월 10일 경기에서도 강민이 이걸 고배당으로 좀 노렸다가 당일 현장 배당팔에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때 당시 또 과태금을 20만 원을 먹지 않았습니까? 후검량 위반으로. 그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주도 좀 관심을 갖고 살펴봤는데 결론은 거리 적성이 짧아요. 그나마 편안하게 선행을 가면 조금 더 뛸 수 있겠습니다만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1300m는 끝까지 버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1번마 더블 A도 얼레벌레 배당팔에 바람을 불겠습니다만은 도무지 뭐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외곽에는 10번마 태산 압정이라는 마필이 하정훈 기수가 다시 감량 기수가 안정이 올라왔는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한 3위권 정도, 한 5위권 정도 외곽 전개를 풀어가면서 자리를 못 잡았던 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은 결정타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 끝걸음은 더 나오질 않습니다. 깜빡이로 팔리고 깨졌던 마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만 태산 압정도 오늘 게이트가 또 외곽이다. 그리고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 1300m에 대한 거리 그 적응력, 그것도 주파 기록 자체도 굉장히 후지잖아요. 26초 대 말을 어떻게 여기서 인기말을 가져갑니까? 여러 가지 지금 다 인기말이 불안한 거예요. 11번만 대성루비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는 2번 게이트에서 선행마디에 그야말로 최적의 전개, 꽃전개를 풀어갔던 마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걸음은 더 벌어지더라. 착차를 좁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1300m는 좀 어렵다고 보죠. 단거리 1000m나 1200 정도까지만이었으면 조금 관심권으로 볼 텐데 또 1300 거리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래저래 지금 다들 인기 마필들이 다 불안해요. 9번은 럭키블루도 어쩌면 배당팔에 바람을 많이 불 줄 모르겠습니다만 12월 24일 경주에서 이게 인기 1위로 팔렸을 때요, 강민이 그냥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이거 똥말이다. 왜냐하면 11월 27일 경주 3차까지 왔다고 이게 12월 24일날 인기바로 팔렸거든요. 9번 럭키블루가. 근데 11월 27일 경주 보면 그야말로 쥐어짠 거예요. 똥편성이 쥐어짜고 마지막 거의 뭐 3착도 잡힐 뻔했던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12월 24일날 아주 그냥 시원하게 꺾어버렸고 직전 경주도 아주 개바닥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마필들 다 못 믿는 거예요. 다 못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4경주는 철저하게 고배당을 노리고 갑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갑니다. 고배당 충마를 놓고 갑니다. 강은이 고배당을 노리는 복병마가 한 2마리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마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6번마 센 챔피언은 이거는 종합지에 아마 거의 백판으로 팔릴 겁니다만은 자, 요거는 관심권으로 살펴주셔야 됩니다. 최근 전적 보면 7월 24일 날 떴던 주행 심사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2016년도가 아니고 2015년도입니다. 2015년 7월 24일,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 여름에 뛴 겁니다. 그 주행 심사를 치고 또 5월 20일 경주는 2016년 5월입니다. 거의 한 10개월 정도 공백이 길어졌죠. 그리고 2월 10일 날, 올해 2월 10일 날 주행심사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행심사만 그 만으로 거의 2년, 횟수로는 지금 3년째죠. 3년째 지금 주행심사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살짜리입니다. 5살. 5살짜리 여기서 지금 뭐 5살 치고 지금 이 2번 뛰고 5살인데 아낄 일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이건 무조건 조지는 건데 2월 10일 날 주행심사 내용을 보니까 그냥 후미에서 외곽에서 가는 대로만 타요. 전혀 이빠이 추진한다거나 그런 동작이 없어요. 그리고 결승사사 채찍을 몇 번 이렇게 딱딱 대보는데 채찍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빠릿합니다. 걸음을 숨기려는 노력이 많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6번마 센 챔피언이라는 마필은 전혀 안 팔립니다. 제가 안 팔리는 고배당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거는 고배당으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강민이 여기서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인기도에서 거의 한 9위권, 10위권 될 것 같습니다. 그 놈 제가 현장 의지를 좀 봐서 제가 현장에서
충마로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갈 생각입니다. 지금 인기 마필들이 다 못 믿는 경주이기 때문에 너무 저 배당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이번 4경주는 좀 의도적으로 좀 과감하게 고배당 막권을 공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5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2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5경주도 추천 경주로 노리고 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경주입니다. 강민의 관리마필이 여러 마리가 출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인기마를 보자면은 이 4번마 용두산, 그리고 8번마 퍼펙트 워리어, 승군전을 치른 요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려요. 그리고 10번마 차민굿, 안쪽 게이트 1번마 매니파크, 이런 마필들이 골고루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입니다. 8번마 퍼펙트 워리어는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12월 24일 경주에서 강민이 승부지 대가리 놓고 18배짜리를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3배짜리, 뭐 큰 배당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적중을 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승군전이고요. 또 1200m 늘어난 경주거리인데 여기서 초반 선행을 장담하기가 어려워요. 안쪽에 1번마 매니파크도 빠르고 또 6번마 케이킹이라는 마필도 기본 스피드가 빠릅니다. 저 쫓아가야 되는 8번마 퍼펙트 워리어 1200 첫거리 도전에서 좀 과도하게 인기가 집중되는 상황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번마 매니파크가요. 직전 승군전에 외곽에서 바로 선두 외곽까지 딱 붙여가는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근데 끝걸음은 좀 많이 부족했던 내용이죠. 12월 3일 날 그때 입상을 했을 때 보면, 우승을 했을 때 보면 그때 앞선이 뭉개지는 편성에서 마지막 뚝심을 보인 거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는 서두르니까 끝걸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어쨌거나 1번마 매니파크가 1200 줄어든 경주거리는 직전보다는 분명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6번마 케이킹이 여기선 초반 스피드는 가장 빠릅니다. 근데 지구력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 최근 경주에서는 의도적으로 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면서 전력 변화를 꾀하는 모습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인기마로 팔리겠네요. 6번마 케이킹도. 외곽의 10번마 차민굿은 직전 경주에 2차 입상을 성공하긴 했습니다만은 끝걸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는데, 이 마필이 12월 10일 경주를 보면은 결승선 전방에서 또 내추럴 기대 납득이 굉장히 심했죠. 늘어난 경주거리에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은 조심스럽다. 4번마 용두산은요, 이거는 이제는 뭐 한계를 드러낸 전력으로 봅니다. 1200 경주거리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전적을 볼까요? 26전 뛰는 동안에 우승 2번, 준우승 3번, 3짝 2번. 전적 자체가 일단 후지잖아요. 26전을 뛰었는데 아직까지 국산마 5군에 남아있다. 능력마로 평가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마필이 뛰었던 그 12월달, 11월달 그 입상을 했을 때 편성을 보면 너무너무 약했던 거예요. 이런 마필 뭐 도무지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5경주도 좀 의도적으로 고배당을 노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7번마 리틀라이트. 7번마 리틀라이트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입니다. 12월 17일 경주에서 대가리로 놓고, 승부지 대가리로 놓고 34.8배를 승부로 조져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죠. 물론 선두권 뒤에 바짝 붙여가면서 전개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안 팔리거든요. 직전 경주는 승군전의 의지 자체가 없었어요. 사실 그냥 뒤에서 붙들고 가다가 앞에 가는 말에 그냥 걸려서 넘어지면서 낙마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요거는 안 팔리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관심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5경주는 7번마 리틀라이트, 7번 리틀라이트는 고배당 관심 마필로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외곽에는 11번마 예스유캔은 승군전이라서 뭐 안 팔리는 그런 상황이고, 자, 이번 경주도 좀 현장감을 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배당은 7번마 리틀라이트를 주목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6경주입니다. 국산마 5군 13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 경주인데요. 은근히 혼전입니다. 대가리를 어떤 놈으로 놓고 가느냐가 배팅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의 인기마는 1번마 킹플라자,
4번마 합작품, 5번마 콜린킹, 12번 아르고썸. 그 다음 순으로는 9번마 천하제패, 뭐 이런 마필들이 팔릴 거예요. 아마 당일 배당판에 인기 1위로 팔릴 마필이 4번마 합작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보여준 액면 자체 놓고 보면은 뭔가 좀 계속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마필들이 꼭 인기 많이 팔리거든요. 근데 4번마 합작품은요,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하기가 어려운 마필입니다. 12월 11일 날 용두산을 이겼을 때에 그 편성이 정말 똥편성이었거든요. 그 전에 11월 12일 경주에서도 인기마로 팔렸을 때 강민이 시원하게 꺾어드렸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4번마 합작품은 직전 경주 보여준 액면 자체가, 최근에 보여준 액면 자체가 그게 전부라고 봐요. 선행을 가자니 안쪽 게이트에 1번마 킹플라자도 있고, 또 외곽에 있는 12번마 아르고섬 때문에 선두권 전개도 풀어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4번마 합작품은 인기 1위로 팔려도 이거는 놓고 가는 말이 아닙니다. 5번마 콜린킹, 5번마 콜린킹이 좋습니다. 자, 5번마 콜린킹은 직전 경주 1700m 첫 거리 도전에서 그야말로 무기력하게 깨졌어요.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만은 무기력하게 깨졌는데, 이 마필이 직전에 인기 1위로 팔렸던 이유가 원래는 이게 선행마거든요.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던 마필입니다. 근데 작년도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 그러니까 10월 22일이죠. 10월 22일 날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 최후미에서 날라오는 끝걸음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그 어마어마한 끝걸음 탄력. 조금만 경주거리가 길었다면은 다 때려잡을 뻔했던, 파이널 보스까지 때려잡을 뻔했던 그 탄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복귀 내용이 있어서 계속 나올 때마다 인기마로 팔리고 깨지는데, 자, 오늘은 편성을 제대로 만든 겁니다. 12월 3일 경주에서는 누추입으로 걸음을 남겼고요. 또 12월 24일 날은 2세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 경주였죠. 그 선두권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에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직전에는 1700이라서 거리 적성이 한계를 드러냈는데, 오늘은 적정거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5번마 콜린킹은 앞뒤가 다 있는 겁니다. 이게 바닥 추입이긴 하지만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데뷔전에서는 앞장을 깠던 마필이거든요. 그래서 5번마 콜린킹은 이 편성에서는 선의권 전개를 좀 최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그래서 5번마 콜린킹을 강하게 읽어주시고, 외곽에 있는 12번마 아르고썸이라는 마필도 12월 10일 경주를 보면은 그때 외곽에서 날라오는 끝걸음 달리기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제가 이거를 나올 때마다 강하게 추천드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산 경마장에 있는 라팔이라는 마필이 있습니다. 라팔. 그 2세마 대상 경주에서 상당히 잘 떴던 마필이죠. 그 라팔과 부마 모마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팔의 전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혈통적인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면서 제가 직전 경주도 좀 노렸던 마필인데 좀 많이 아쉬웠어요. 결승선 전방에서 한 300m 전방에서 채찍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르고썸이라는 마필이 채찍발로 뛰는 그런 추임마인데 채찍을 놓치다 보니까 마지막에 강추진이 좀 아쉬웠던 내용입니다. 아마 채찍을 놓치지 않았으면 2차까지는 올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닐까 복귀가 됩니다. 그래서 12번 아르고썸을 강하게 읽어주시고요. 안쪽에 1번마 킹플러키가 작년 11월 달에 인기 9위로 팔렸을 때에 강민이 고배당으로 강하게 노렸어요. 근데 지금 아쉬운 것이 그냥 고배당 충마로 놓고 갔어야 되는데 너무 제가 좀 많이 쟀죠. 그러면서 고배당 터 200배가 넘는 고배당을 놓쳐서 제가 두고두고 후회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직전 경주도 강민이 좀 고배당으로 노렸던 마필인데 이게 좀 사건에서 그 낙마되는 마필에게 걸려서 넘어졌잖아요. 이 모래에 대한 악벽이 있어요.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오늘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노릴 수 있는 조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1번은 킹플러키도 봐주셔야 되겠고 9번은 천하제패가 순군전이긴 한데 직전에 뛰었던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편성은 강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주 내용적으로 차분하게 막판 뚝심을 살려내는 경주 내용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9번만 천하제패까지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그래서 5번만 콜린킹 12번 아르고썸 요 두 마리를 일단은 기본 막권으로 강하게 읽어주시고 1번마 킹프라자나 9번마 천하제패까지는 관심권으로 살펴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7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0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5번마 오제명답, 8번마 서클댄서, 2번마 러너킨, 그리고 3번마 세라킹, 6번마 꿈테라, 뭐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아 팔려요. 5번마 오제명답이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마필은 그동안 뛰었던 상대들이 만만치 않았죠. 12월 24일 날 2세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경주, 그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자력으로 2착을 차지했을 때에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외곽에서 선두 외곽을 압박하고 들어가면서 그 페이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2착을 지켜낸 겁니다. 그래서 직전경주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렸는데, 직전경주는 앞선이 굉장히 좀 빨랐어요. 근데 외곽에서 좀 오바지를 했어요. 조금 실망스럽긴 했습니다. 사실 12월 24일 날처럼만 뛰면 될 줄 알았더니만은 그렇게 뛰었는데도 불구하고 직전에 끝걸음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만 보면 직전에 1월 21일 날 떴던 그 편성 자체가 약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5번마 오제명답은 관심권으로 가져가 주셔야 돼요. 선행이 아니라도 외곽 선입으로 되는 마필이죠. 그래서 5번마 오제명답은 인기 1위로 팔려도 꺾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안쪽에 있는 2번마 러너킨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이 마필은 모래를 맞으면 덜 뜁니다. 그래서 모래를 맞지 않는 전개를 풀어가야 되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과연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그게 조금 걱정이고요. 8번마 서클댄서라는 마필은 최근에 뛰었던 그 내용 자체가 뛰었던 상대들이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10월 22일 경주에서 과천시장배 대상경주에서 파이널 보스 후착으로 2착을 들어갔을 때에 그때 마지막 끝걸음에 여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콜린킹에게 거의 잡힐 뻔했던 그런 내용이지만은 순발력이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12월 4일 날은 또 브리더스컵 대상경주였고요. 자, 그런데 직전 경주를 보니까 이게 의외로 무기력해요. 이게 단순 선행만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는데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선두권에서 경합을 들어가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퍼져버리는 좀 실망스러운 걸음을 보였는데요. 오늘 얼마나 편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마 중에는 5번마 오제명답은 버릴 수가 없는 마필이지만은 나머지 마필 뭐 러너킨이나 2번 러너킨이나 8번 서클댄서는 좀 검증이 돼야 될 부분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배당마를 좀 째려보고 싶은데 6번마 꿈케라, 6번마 꿈케라를 강민은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 마필이 작년 7월이죠. 그러니까 휴양을 들어가기 전에 작년 7월 달에 티즈킹과의 뛰었던 그 경주를 보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갔어요. 근데 결승선 전방에서 일찍 잡혀서 거의 죽는 걸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시 이기면서 2착을 차지하는 그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 경주도 좀 이걸 인기바로 팔려서도 관심권으로 봤는데, 선행을 노리기보다는 이건 쫓아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오늘은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었기 때문에 물론 러너킨이나 서클댄서도 줄어든 경주거리가 유리한 조건인 건 맞아요. 하지만 6번마 꿈케라도 줄어든 경주거리에서는 분명히 더 뛰어줄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6번마 꿈케라까지는 관심권으로 갑니다. 5번마 오제명답, 5번마 오제명답 여기서는 뭐 1000m에서는 여기선 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번마 오제명답을 놓고 후차권에서는 6번마 금케라를 관심권으로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고, 나머지 인기마 2번 러너킨 또 8번 서클댄서 이런 건 좀 현재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0번마 스윕 트로피도 이게 데뷔 초에 이게 4연속 입상을 성공했던 마필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도 좀 관심권인데, 또 9월 24일 경기를 보면은 또 채찍을 놓치기도 했어요. 그래서 복귀도 잡혀있는 마필인데 데뷔 초에 보셨던 그 정도 사이즈가 지금 능력이 나오질 않고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번 7경주는 5번 오제명답을 놓고 관심마로서는 6번마 꿈케라는 배당이 좋아요. 요거까지는 좀 관심을 두면서 공략하셔야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8경주입니다. 국산마 4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중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혼전 편성입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2번마 델타 K, 6번마 몽글몽글, 8번마 엄지강호, 11번마 전설의 마녀, 이런 마필들이 인기 많아 팔립니다. 4번마 브라보 진선미, 이런 마필들이 팔리는데 2번마 델타 K는요, 오늘은 편성을 잘 만났죠. 또 안쪽 게이트에서 문성 기수가 안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당일 배당판의 머리는 1번마 델타 K로 팔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면 지금 발빠른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마필들이 지금 선두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두권이 빡빡한 편성에서는 대부분의 예상가들이 선행마를 충마로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쫓아가서 한 발을 더 쓸 수 있는 선임마, 그것도 안쪽 게이트에 있는 선임마를 오두마번에 머리로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다 보니까 2번마 델타 K가 인기마로 팔릴 수밖에 없어요. 강민도 순수하게 오두마번만 잡는다면 2번마 델타 K가 전개 상황은 가장 유리하다라고 보고 요거를 인기마로 인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이번 경주를 강민이 승부 경주로 노리고 가는 이유는 2번마 델타 K를 충마로 놓고 가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주를 승부로 가는 거예요. 2번마 델타 K가 전개 상황이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 자체의 사이즈를 강민은 센 말로 평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24일 날 2세 육성심사 합격마 특별경주였죠.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가는 페이스였는데 인기 1위로 팔렸는데도 강민이 시원하게 잘라드렸던 마필입니다. 완전히 삭제 처리해드렸던 마필이고, 직전 경기도 이게 얼레벌레 배낭판 바람을 많이 불었습니다만은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해드렸던 마필이에요. 이 델타 K가 왜 인기마로 팔리냐면 12월 4일 경주를 보면 그때 늦바라고 날라오는 추임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근데 데뷔전에서는 선행마 외곽 딱 붙여놓고 가면서 선행마를 압박하고 죽여놓고 자기가 대가리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앞뒷방이 다 있다고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거를 계속해서 좀 센 말로 보는데, 이거 기본 자체가 센 말이 아니에요. 선두권을 편안하게 가야 더 뛰는 말이지, 이게 앞선이 뭉개지지 않는 상황에서 자력으로 추입을 올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아니라고 강민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두 번의 경기에서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한 거고요. 이번 경기 역시 이마피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많이 봐줘봐야 받치는 만큼밖에 안 돼요. 2번마 델타 K가 문성이 안장에서 인기 1위로 팔리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승부가 된다는 겁니다. 6번마 몽글몽글이라는 마필, 이거는 좀 많이 아쉬워요. 강민이 계속해서 좀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인데, 작년 10월달 경주에서 보면 그때 편성이 만만치 않았는데 계속해서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좀 돌면서 또 후미권까지 쳐졌다가 마지막에는 끝걸음을 남기면서 왔던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11월 20일 날 고배당 충마로 놓고 때렸는데 3차게 머물렀고, 또 12월 17일 날도 강민이 요거를 좀 실전 막건에 노렸는데 역시 안 됐고, 직전 경주도 인기 9위였을 때 고배당으로 다시 한번 노렸던 마필인데 역시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몽골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련이 남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기마로 팔리는 상황에서는 이것도 매력은 없어요. 인기마로 공략할 수 있는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배당가치 없는 6번마 몽골도 인기마로 팔리면 여기서는 강민은 뭐 세게 읽어주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자, 결국 이번 경주는 좀 애매하게, 당일 배당파도 좀 애매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마 인기 1위가 2번마 델타 K에 또 몽글 그렇게 팔릴 텐데, 요 두 마리 다 강민의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전혀 없다. 그리고 둘 중에 한 마리는 어지간하면은 제가 현장까지 그냥 두 마리를 다 꺾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둘 중에 한 마리는 완전하게 삭제 처리를 하고 공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민이 실전 막건으로 노리는 마필은 딱 3마리입니다. 딱 3마리밖에 없어요. 딱 3마리 안에서 경주를 끝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8경주는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립니다. 지금 깜빡이로 팔리는 요 두 마필을 일단은 접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3마리를 엮어 가는데, 인기도를 제가 나름대로 매겨봤을 때는 인기 순위 7위, 그리고 5위, 4위 이렇게 될 겁니다.
인기 순위 7위, 5위, 3위 이렇게 되겠네요. 그 세 마리를 엮어서 갑니다. 일단 중배당은 기본 막권으로 나오겠고요. 중고배당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기 때문에 제번 8경주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짭짤한 중배당, 중고배당 압축 승부 막권을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9경주입니다. 혼합 4군 17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인기마 접전입니다. 이번 9경주를 강민이 주중에 게시판을 통해서 풀어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배당이 과연 얼마나 나올까 그 생각을 했어요. 5번마 금태풍과 6번마 컨저버티브 5번, 6번이 깜빡이로 팔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필 중에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마필이 뭐 10번마 태양의 후예라든가 아니면 7번마 진격의 영웅이라든가 요런 마필이 배당판 바람을 좀 불어주겠죠. 그리고 뭐 나머지 마필 중에는 뭐 딱히 4번마 드래곤 빌러지가 조금 좀 바람을 불 것 같고 나머지 마필 중에는 보이는 놈이 없어요. 그래서 5번 금태풍, 6번 컨저버티브 웬만하면 한 방으로 끝날 수 있는 경주로 봅니다. 근데 배당이 지금 이게 틀림없이 점배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강민 스타일상 이걸 뭐 점배당으로 배팅을 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뭔가 좀 대한마권을 찾아보고 싶은데 대한마권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좀 현장까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5번마 금태풍이라는 마필은 이게 작년 4월 달에 능력 미달 실격을 당했던 마필이거든요. 그런데 강민이 이 마필의 잠재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실전 막권으로 추천을 드렸어요. 11월 26일 경주도 보면은 그때 폭설이 내리는 날이었는데 마지막 끝걸음이 뭐 어마어마했고 또 12월 24일 경주에서도 강민이 쌍대가를 의심하지 않았고 직전 경주 1700이었는데 초반에 선행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붙들고 타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널널하게 그렇게 자력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700 거리 경쟁력 너무 좋습니다. 6번마 컨저버티브라는 마필도 10월 15일 작년 10월 15일 경주를 보면은 늑발동을 하면서 누칩으로 걸음을 남겼는데 조금만 타이밍이 빨랐다면은 다 때려잡는 탄력이었어요. 뭐 스타페랭이라든가 이런 마필 역대체상 이런 걸 다 역대체가 이런 걸 다 때려잡을 수 있는 10월 15일 날 그 탄력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나올 때마다 노리잖아요. 11월 19일 날도 뭐 저배당 한 방 적중했고 직전 경주와 또 그 전 경주도 실전 마컨으로 강하게 추천드렸던 마필입니다. 이런 마필들은 막판 뚝심으로 뛰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1700 경주 거리가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5번, 6번 아무리 봐도 5번, 6번밖에 없는 경주 같은데 또 경마라는 것이 항상 이럴 때 또 이변이 일어나는 거니까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현장에서 좀 복병권 마필들의 현장 변수를 좀 꼼꼼하게 살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5번, 6번이 편성상은 가장 센 말이다 라고까지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군 1700m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0경주는 강민이 현장 추천 경주로 가져갈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레이스입니다. 당일 배당팔이 인기 많은 7번마 동촌의 가이, 8번마 레드우드, 10번마 광양돌풍, 6번마 진명깃발, 또 5번마 미스터 마운틴 배당판 바람을 많이 불 거고요. 또 안쪽에 3번마 톡톡 여장군과 1번마 로열스택까지도 배당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경주입니다. 7번마 동촌의 가이는 능력 마필입니다. 직전에 출전 공백이 길게 나왔습니다만은 강민이 이 마필을 충마로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동촌의 가이를 충마로 놓고 갈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주거리가 1700이기 때문에 늘어난 경주거리에 대한 검증은 분명 필요하죠. 거기에 또 부담정도 늘고 오늘은 초반 선행을 장악하기가 넉넉하지가 못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7번마 동촌의 가이를 무시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충마로 놓고 가지 않고요. 고배당을 째려보는 마필이 한 2마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마필이 안쪽에는 1번마 로열스텝이에요. 자, 이 마필은 강민의 관리 마필입니다. 제가 이거 직전인지 이걸 놓쳐가지고 너무나 많이 아쉬웠어요. 재작년에요.
재작년 봄에 마지막 승부 경기였습니다. 이 로얄 스텝 라크윙 220배짜리를 승부 막건으로 아주 이빠이 조져먹었던 맛bil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로얄 스텝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강민이 고배당을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고 있었는데 10월 16일 경주에서 이게 복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직전 경주는 이거 기습 선행을 나서면 조심하자 이렇게 딱 마음을 먹어놓고 추천을 못 드렸어요. 현장에서. 왜 추천을 못 드렸냐면 그날 오전에 윤영민 기수가 파티타임이라는 마필로 고배당을 꽝 터뜨리고 들어왔거든요. 5경주인가? 그날 그러니까 1월 21일 날 오전 5경주에 파티타임을 127배를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왔을 때 강민이 또 그거를 두 방으로 압축을 해서 127배를 적중했잖아요. 그날요. 그렇기 때문에 설마 윤영민 기수가 두 번 고배당을 터뜨리겠어? 하고 제가 이거를 직전에 놓친 거예요. 아, 땅을 치고 후회를 했습니다. 이 로얄 스텝이라는 마필이 53전을 뛴 마필이지만은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이거든요. 이게 선행을 하면 잘 뛰는 마필입니다만은 선행을 나서지 못하고 1번 게이트잖아요. 지금 체력 중계를 풀어가도 돼요. 1700은요. 지금 안 팔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번만 로얄 스텝은 아직 한계를 드러내지 않은 전력입니다. 그래서 어떤 놈을 놓고 사든지 간에 1번만 로얄 스텝은 다시 한번 좀 관심권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서 충마 선정이 굉장히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현장까지 신중하게 좀 고민을 하면서 이번 10경주는 저배당 깜빡이 아닙니다. 중배당 압축 막건을 공략하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11경주입니다. 혼합 3군 17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이빠이 올려서 강하게 누리는 후반부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11번마 돌콩, 1번마 브라이트 캣, 3번마 굿투유, 8번마 서클 더 웨건즈 이런 마필들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당일 깜빡이는 11번 돌콩이 배당판에 머리로 팔릴 거고 1번마 브라이트 캣이 깜빡이로 팔리는 그림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강민은 11번, 1번의 깜빡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1번 돌콩, 1번 브라이트 캣 두 마리가 다 부러질 수도 있는 경주로 봅니다. 이 돌콩이라는 마필은 거품기가 많아요. 최근 경주를 보면은 또 11월 6일 날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2착을 차지했고 직전 경주 2세 혼합 특별 경주 만만치 않은 편성에서 대가리를 쳤기 때문에 아, 추임력이 좋구나. 1700 늘어난 경주거리 무조건 되겠네. 그렇게 단순한 생각으로 추천하는 예상가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요, 그런 배팅은 초보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마필의 경주마라는 것은요, 거리 적성이 있어요. 추임마가 단거리에서 추입을 기가 막히게 날라왔다고 해서 단순하게 경주거리가 늘어났다고 더 잘 뛴다. 그런 논리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물론 이 돌콩이라는 마필 자체는 강민도 계속해서 센 말로 보고 나올 때마다 실전 막건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말은 맞아요. 강민의 관리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만 오늘 1700에서 배당판에 올 머리로 팔릴 만큼 그렇게 센 말이냐? 검증돼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리 적성이라는 거는 검증이 돼야 돼요. 안쪽에 1번마 브라이트 캣이라는 마필도 직전에 뛰는 내용을 보니까요. 마지막에 뭐 추임력이 어마어마해요. 안쪽을 째고 올라오는데 그냥 뭐 로켓을 단 것처럼 그렇게 날라오더라고요. 같이 떴던 마필이 흥룡 아니겠습니까? 이 브라이트 캣이라는 마필은 또 작년 10월 달에 물론 저배당이긴 했습니다만은 강민 정말 안전빵으로 한 방을 때려 먹었던 마필이거든 하거든요. 데뷔 초부터 굉장히 기본 자질을 세게 평가했던 마필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마필도 거리 적성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12월 18일 경주 1400에서 바닥을 쓸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4코너부터 완전히 퍼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1700에서 추임력 좋다고 해서 인기마로 팔린다. 이거 뭐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1번, 11번이 다 부러질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이런 경주는 그냥 단순하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의외로 보병들이 많이 포진된 편성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이 터질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자, 11경주는 깜빡이 아닙니다. 강민이 여기서 강하게 노리는 충마가 있습니다. 안 빠진다고 확신하는 충마. 1700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는 확신하는 충마가 있는데 가만 보니까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는 거예요. 한 6위권, 7위권 될 것 같습니다. 인기도가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경주는 고배당 충마를 놓고 승부를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중배당을 기본 막건으로 때리고 중고배당 막건까지 강하게 노리는 11경주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2월 25일 토요일 12경주입니다. 혼합이군 12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배팅 강도 올려서 강하게 노리는 퇴경마 마지막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쉽게 저배당으로 끝나는 레이스가 아닙니다. 당일 배당판에 인기 많은 8번마 매니뮤직, 3번마 장산호랑이, 12번 더블럭키, 또 5번마 에이스 스피닝, 또 6번마 코디악 러브, 뭐 이런 마필들이 배당판에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편성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언급해드렸던 이런 인기 마필들, 자, 그 중에서 강문이 충마로 놓고 가는 말은 없습니다. 이 8번마 매니뮤직이 단거리 1200에서 강점이 있는 마필이에요. 또 입상할 때마다 짭짤하게 챙겨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고 또 1억이 넘는 마필이고, 작년 또 3월 달에는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도 입상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결정적으로 좀 약점이 뭐냐면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고 갔을 때 더 뛰는 말이에요. 10월 9일 경주를 보면 그때 당시 이 깜빡이로 팔렸는데 강빈이 큐피드 총알을 대가리 놓고 S로주에 125배를 추천 경주로 적중을 했던 그 경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편안하게 갔어요. 근데 조금 압박을 받으니까 조금 서둘러 버리니까 끝걸음이 더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직전 경주는 이 개나리라는 선행발을 보내주고 자기 페이스를 곱게 쫓아 들어가면서 2차 입상을 성공을 하긴 했는데 착차가 컸습니다. 그리고 끝걸음에 여력도 없었어요. 자, 오늘은 안쪽 게이트에 3번 장산호랑이라든가 코디악 러브라든가 또 발빠른 마필들이 몇 마리가 보이는데요. 여기서 물론 선행을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얼만큼 자기 페이스를 편안하게 유지하느냐, 그게 관건이에요. 공백기도 길어진 상황에서 이거 충마로 놓고 들어가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3번마 장산호랑이가 안쪽 게이트를 잘 뽑았습니다. 선행을 나서면 잘 뛰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또 단순한 선행만은 아니죠. 12월 3일 1200에서 떴을 때 경주를 보면 결승선에서 죽을 듯 하면서 끝까지 버텨냈거든요. 그때 당시 코디악 러브라든가 또 큐피드 총알이라든가 이런 마필들을 다 이긴 거잖아요. 그래도 또 직전 경기는 너무 전력의 기복을 심하게 보였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마 장산호랑이도 게이트는 좋은데 이것도 충막감은 아닙니다. 외곽에는 12번마 더블럭키, 직전 경기에서 강빈이 노림수 충마로 놓고 때렸던 마필입니다. 인기 순위 6위였습니다만은 대가리로 세워놓고 장산제왕의 22.9배를 승부 막건으로 조져 먹었던 강민의 관리 마필이 되겠습니다. 선두권 전개가 빡빡하기 때문에 선위권에 쫓아가는 마필들보다는 한 발 더 참는 마필이 유리하다라고 봤던 경주인데요. 장산제왕이 초반에 선두권을 장악하고 나서면서 선위권이 무너졌던 경주였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전개가 잘 풀렸던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민이 노렸던 마필인데 오늘 여기서 선입 전개가 무너지느냐, 그거 좀 살펴봐야죠. 그리고 부담 중량이 또 직전보다 2kg가 늘었어요. 물론 배고픈 기수 지하주고 안장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단한 또 승부입니다. 여기서 아껴둘 일은 없어요. 하지만 이것도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직전처럼 그렇게 유리한 전개는 오늘은 좀 어렵다. 결국 지금 팔리는 인기 마필 3번, 8번, 12번 이 세 마리 인기 1, 2, 3위로 팔리는 이런 마필들 중에 충마로 놓고 갈 마필은 없어요. 또 거기에 또 5번마 에이스 스피닝이 능력 마필인 것은 맞지만은 출전 공백이 또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6번마 코디악 러브도 편안하게 선두권 전개를 풀어가야 더 뛰는 마필이고요. 지금 인기 마필들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경주 터지면요 오부지게 터집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강민의 승부지 관리 마필이 있습니다. 이편성 제대로 만났고요. 또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어요. 강민이 볼 때 인기 순위가 거의 뭐 한 8위권, 7위권 될 것 같은데 대가리로 놓고 갑니다.
쌍승시까지 노리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12경주는 철저하게 고부장 승부를 들어갑니다. 저부장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고부장 승부 강하게 들어가는 마지막 레이스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요경마 UCC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강민은 잠시 후에 일요경마 UCC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